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텍스트 188쪽에 발트스폰 포겔바이데에 대해서 이제 남은 부분을 같이 할 겁니다. 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저번에 관련 그림을 이렇게 쭉 보다가 이 그림이 조금 몇 번 나왔는데 이게 지금 민내장을 노래하는 음유시인, 소위 말하는 민내쟁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유적인 그림이라고 볼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 민내를 통해서, 연가를 통해서 좀 정신이 고양되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이거 보면 이제 비부인 같지 않지요? 그녀 같은 그 외모 아닙니까? 그죠? 나이든 비부인은 아니잖아요. 그죠? 줄다리기를 통해서 막 이렇게 이소 게임처럼 이렇게 하다가 이제 고양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그죠? 사랑이 사랑의 감정이 고양되는 그런 어떤 비유적인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럽 문학사를 보면은 어쨌든 민내라는 표현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이 그냥 사랑, 단순한 사랑은 아니라는 거죠. 단순한 남녀 간의 우리 현대사에서의 그런 의미의 사랑은 아니라는 거죠. 이 민대장이 이제 일종의 연애가요, 뭐 연가라고 우리가 중세의 대표적인 연애시인데, 이 그냥 쉽게 사랑이라고 옮기기 힘든 게 우리가 지금 텍스트를 배우면서 다양한 내용을 접하면서 알 수가 있어요. 어, 어쨌든 이게 궁중 문화와 관계가 있다. 궁중에서 이 민니라는 노래가 아, 많이 많은 청중들 앞에서 애창되었고 사랑을 받았다. 그걸 우리 이번 텍스트를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자 텍스트를 조금 더 보면서 나중에 이제 조금 텍스트가 조금 지겨워지면은 우리가 또 발더스폰 포겔바이데의 시를 이용한 중세 음악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동영상은 아니고 이런 그림들이 백화와 같은 그림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어, 직구를 이용한 노래가 저번에 우리가 잠깐 봤는데 오늘도 골라놓은 게 있으니까 또 한 편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트스폰 포겔바이데이 이제 시 중에 오늘 우리가 하게 되는 이 그대들은 안녕할지라. 네? 여기서 이제 빌 콘맨이라는 단어는 오늘날도 쓰이고 있습니다만 조금 다르죠. 빌레 콘맨 돼 있죠. 그래서 이어 이런 것도 지금 우리 알파벳으로 E하L잖아요. 근데 여기는 EL만 돼 있죠. 그다음에 자이트도 아니고 지금 그대로 발음하면 주이트 이렇게 되는데 브레켄 동사는 그대로고 빌 코맨이 빌레 코맨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지금 현대 독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대들은 환영할지라라는 이제 시를 잡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이제 이 발트폰 포겔바이데가 이제 빈에서 어떤 그 공작과 또 비잔틴 제국의 공주가 결혼할 때 막 자기가 아마 헌정한 시를 노래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 1년과 연해서 보면 발트가 유랑 생활을 하면서 뭔가 새로운 것을 가져다주는 사람에게 그에 마땅한 어떤 보수나 명예를 부여해야 한다 라고 이제 노래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나옵니다. 보세요. 예.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이제 오프라인 수업 때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시라든지 다른 어떤 인용구는 읽으라고 합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수업을 녹화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읽는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는 기회인데 제가 해야 되겠죠. 자, 내용 봅시다. 어, 그대들은 환영할지라 그대들에게 새 소식을 전하는 자를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니
그대들이 여태 들은 것은 내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게 물어보라. 하지만 나는 보수를 원하네. 부한 보수를 받게 되면 그대들을 기쁘게 할 소식을 전하리. 내게 마땅한 명예를 부여하는지 한번 보라. 그러니까 이제 그 음유 시인으로서의 어떤 지위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그만큼 전국을 다니면서 경험한, 알게 된 그 새로운 소식을 이렇게 시적인 노래를 통해서 이렇게 전사하는데 나한테 좀 무한 보수를 내려달라. 그만큼 고생한 나를 좀 인정해달라. 이런 내용이 지금 이 시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해주는 이런 새로운 어떤 소식에 대해서 응당한 그에 맞는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발트가 이미 자기를 이제 정말 소위 말하는 프로페셔널한 어떤 전문적인 시인으로 혹은 음유 시인으로 또 민내쟁어로 가수로서 자기를 이제 인정해 달라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우리 민내장에서 예전에 이제 고급 민내와는 조금 달라진 거죠. 상호성, 서로 동등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된다는, 그죠? 시적인 내용도, 연가의 내용도 뭐 귀부인이 아니고 이제 뭐 처녀든 낮은 신분의 여성도 가능하고, 그죠? 서로 간의 어떤 사랑의 성취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게 이제 현실적인 사랑이다. 에? 사랑에서 기쁨이 있어야지 한쪽만 일방적으로 귀부인한테 봉사하듯이 맞추고 그것도 대답 없는 공허한 메아리, 거절을 항상 받아야 되고 이런 것은 부당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잘못된 틀을 이제 깨고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자는 게 발트 폰 보겔바이드의 어떤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봤던 이 시는 이 발트가 독일인 또 독일이라는 국가 민족의 어떤 특성을 노래로 전한 건데 그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독일의 생활 방식과 교양은 그 누구보다 뛰어나다. 그리고 여성들은 그 어디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나으며 독일 남성들도 훌륭하게 교육받았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이 발트가 시인으로서의 어떤 민족적 의식이 이 노래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 시에서 영감을 받아 현재 독일의 국가를 썼다고도 합니다. 이 호프만 폰 발르스레벤, 이제 원래 본명은 아우구스트 하이니히 호프만입니다. 이제 본명이 아니고 예명으로는 이렇게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이 시에서 영감을 받아 현재의 독일 국가, 우리로 치면 애국가죠. 독일 국가를 썼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노래는 프로방스의 음유 시인인 헤르비달이 독일인들이 궁정 예법이 부족하고 또 그래서 독일인들을 좀 비판한, 어떻게 보면 좀 모욕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대응해서 어떤 일종의 풍자시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발트가 기사로서의 신분에서 이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예의를 차리면서 거기에 대한 방어적인 답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에서 보면은 발트가 그 당시 여성에 대한 일반적 표현인 귀부인을 이제 사용 안 하고 서서히 그냥 일반 여자라는 표현으로 대체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예전에 고급 민내에서 귀부인은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여주인, 그죠? 그래서 어떤 기사가 종속되어 있는 그런 관계였죠. 그런 사회적 지위가 포함된 건데, 그래서 이제는 그 귀부인에 대한 표현 대신 그냥 여자, 단순히 남자와 여자 이렇게 성별을 표시할 때 그냥 여자로 이제 표현한 겁니다. 계급 차별이 없는 그런 단어지요.
그래서 발트의 노래에 등장하는 여성이 이제 과거 고급 민내에 등장했던 여성들처럼 특별히 높은 신분의 여성이 이제 아닙니다. 자기와 똑같은 시인과 동일한 그런 계급 여성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일반 이제 이 노래와 관련해서 비평가들도 민내 이 연가와 또 민내장에 대한 이 발트의 새로운 입장의 어쨌든 키가 되는 키워드가 되는 게 이 이제 여자라는 표현입니다. 여주인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다른 비평가들도 다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트가 어쨌든 한 명의 여성만을 제 대상으로 삼는 건 아니고 모든 여성입니다. 네? 이제 귀족, 귀부인이 아니죠. 모든 여성, 즉 일반적 의미의 모든 여성이 포함되는 거고 여성의 어떤 사회적 제약도 이제 자기 시에서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라는 개념이 어떤 사랑의 파트너로서의 어떤 의무감에 충실하고 또 그러한 사랑을 쟁취하고자 하는 또 그래서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의 상호성, 커뮤니케이션, 소통의 개념과 연결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민내 개념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행복을 어쨌든 추구하고 커뮤니케이션, 서로 소통해야 되고 또 귀부인이 아니고 이제 여자로 표현이 바뀐다는 것 이런 특징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목표가 있죠. 뭡니까? 사랑의 구현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그 전에 기사와 귀부인 때는 사랑의 성취가 힘들었어요. 왜? 신분적인 제약도 있고 사회적 틀로서 이미 봉사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고 사랑의 성취는 이미 안 되는 걸로 결론이 나 있는 겁니다. 오로지 일방적으로 기사가 봉사하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비현실적이라는 거예요. 성취감도 없고 실망과 슬픔, 비관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게 무슨 연가냐, 민내냐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발트 폰데어 포겔바이드의 이제 낮은 민내에 대해서 우리가 볼 건데 독일어로 니드 하면 낮은 이런 뜻이죠. 니드의 민내입니다. 이 낮은 민내는 역시 두 연인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거기에 이제 대한 노래라고 볼 수 있는데 발트는 어쨌든 이 낮은 민내에서 보면은 자신의 어떤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낮은 민내에 속하는 노래 이제 우리가 한번 3편 정도 볼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진정 사랑하는 여인이요. 헤르체 리프 프라우 벨 역시 현재 독일어라고 하는데 어쨌든 조금 비슷한 표현 나오죠. 헤르츠가 영어의 하트 아닙니까? 심장, 마음. 그 다음에 리프 자기 온 마음으로 가슴으로 사랑하는 여인이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시에서 보면은 시가 이제 연이 한 4개 정도 있는데 1년에서는 그 연인을 향해서 쓴 내용이고 2년은 이 낮은 민내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시인이 거기에 응수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3년에서는 진정한 사랑에 대한 이 발트 폰데 포겔바이드의 입장이 나옵니다. 또 4년에서는 시인이 또 이 낮은 민내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나오고 마지막이 이제 5연인데 역시 상대 연인에게 하는 말이 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는 발트의 어떤 지금까지 나온 메시지와는 조금 다른 표현이 또 몇 개 나오는데 먼저 1절에서 보면 진정 사랑하는 여인이여 라는 호칭입니다. 귀부인이라는 호칭은 이제 완전히 사라지죠. 귀족 신분의 여성은. 그래서 이런 신분이 이 시인을 억압하는 그래서
그 연인을 연인이라 부르지 못하고 존칭으로 불러야 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용어 선택이 이제 발트는 좀 존칭, 경칭, 어떻게 보면 독일어 경칭지 대신에 두, 그죠? 두를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용어 선택. 귀부인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여인. 이렇게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잠깐 더 보면 요 밑에 나오죠. 진정 사랑하는, 이것은 진심으로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말을 걸 때 하는 말이다. 라는 낱말의 특성과 더불어 이 애칭은 여인을 가리키는데 더욱 친근한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주지만 이 말에는 어느 정도의 거리가 유지되고 있다. 왜냐하면 여인은 귀부인의 특성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여성을 다 포괄하기 때문에 귀부인만 또 제외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여성을 다 포함하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의 사회적 어떤 위치가 실제로 뭐 어느 정도 위치였는지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여인을 표현한 건데, 이게 과학에서 이제 중고지 독일 관점에서 볼 때 이 여인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현대 독일의 프로일라인, 프로일라인 아가씨라고 번역될 수는 없답니다. 그래서 이 발트 폰드 포겔바이데가 어쨌든 만든 새로운 혁신 중에 하나는 이 사랑의 노래를 듣게 되는 이 구애를 받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어쨌든 이제는 과거 부인이 아니고 모든 여성을 포괄하는 거죠. 네. 그래서 농촌의 순박한 처녀도 들어갈 수 있고, 그죠? 좀 더 신분이 비천한 여인도 해당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연에 내려가겠습니다. 이연에 가면은, 여기 있네요. 이제 이연의 노래를 볼 건데, 1년에서 이제 마지막 행에서, 내게 고통을 주네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과 연결됩니다. 이연이. 그래서 이 음유시인이 그 당시 사회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비난만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발트가 볼 때 이 그 사회가 도덕적인 어떤 뭐 재판기관처럼 기능할 뿐이지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는 아직 알지 못한다. 이를 통해서. 그래서 이연에서 보면은 사랑에 대한 발트의 어떤 인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잠깐 볼까요? 그들은 나를 비난하네. 낮은 신분의 사람들에게 노래를 바친다고 사랑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재주가 있으라. 그들은 진정한 사랑을 맛보지 못하였네. 부와 미를 쫓는 사랑. 그게 무슨 사랑이야? 그러니까 다른 어떤 정말 어떤 사람을 보고 마음을 빼앗겨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이나 또 아니면은 외적인 미모, 뭐 이 두 가지 중에 이제 하나만, 아니면 둘 다, 쫓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게 진짜 사랑이다, 진정한 사랑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나미는 그 당시 사회 통념상으로 볼 때 어쨌든 높이 평가됐던 그런 게 이제 부 혹은 미인데, 이 음유시인은 이런 외면적이고 막 이런 거를 정말 핵심적인 게 아니고 정말 표면적인 것이다. 여성성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것은 정말로 진정한 사랑이다. 또 연애에 빠진 두 남녀를 서로 친밀하게 만들어주는 행복감이 진정한 사랑이다. 이렇게 이제 시를 통해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연은 그 당시 사회의 어떤 관습, 가치 체계, 여기에 개의치 않는 겁니다. 한 남성이 자신의 마음이 드는 여성에게 자기가 마음이 이끌린 상태를 직접 체험을 한 그런 어떤 표현,
직접 체험한 느낌을 이로 표현한 거죠. 행복한 마음.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의 고급민내와는 완전히 달라진 이고, 그 다음에 4NS는, 여기 4N이 나오죠. 4NS 시인은 다른 사람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자기의 그 구애의 대상인 너에게, 즉 진정 사랑하는 여인에게 계속해서 자기는 남아있을 거라고 자신의 결심을 표현합니다. 볼까요? 나는 내게 쏟아지는 비난을 감당할 것. 여태 그래왔던 것.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참아내. 페어트라게 이런 표현은 지금도 쓰는 동사죠. 페어트라게 인내한다, 참아낸다, 그죠? 이 페어트라게 나는 참아낸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구를 통해서 진짜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인이 뭡니까? 여왕의 금반지와 또 평범한 여인의 유리반지를 서로 비교를 하면서, 비록 여왕의 금반지를 해도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의 유리반지보다 못하다, 뭐 이런 내용도 시에서 표현하는데, 이런 비교가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그 고급민내와는 진짜 완전히 다르죠. 발트 나름대로의 고유한 방식의 어떤 낮은 민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낮은 민내가 고급 민내보다 훨씬 더 진정한 사랑을 노래한 훨씬 더 지적인 노래라고 이제 발트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이제 5연에서 이제 요 노래가 나옵니다. 정말 사랑하는 여인도 자기에게 사랑하고 사는 상대방과 마찬가지로 그 여인도 역시 신뢰를 지켜야 한다는 거죠. 일방적으로 남자 쪽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 사람이 진실한 연인으로 남을 것인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한쪽이 상처를 입으니까, 그죠? 그래서 발트가 이제 여성 파트너의 어떤 신뢰, 변하지 않는 마음, 이것도 역시 사람의 행복의 조건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게 그 당시 그때까지의 어떤 궁정사회, 신분사회에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기사신분이 귀부인에게 봉사하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남성이 여성에게 그 사랑이 수용되든 안 되든 구애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잠깐 보면, 그대가 변치 않고 신뢰를 지킨다면 내가 그대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입으리라는 걱정은 하지 않는다네. 이런 표현입니다. 자, 이쯤에서 이제 텍스트 우리가 지금 뭐 이제 후반부로 말미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텍스트 오래 봤으니까 또 조금 여러분이 비교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찾은 발터 폰데어 포겔 바이데이 시를 작사로 해서 노래한 공세의 민내장, 팔레스티나 리트. 이제 이게 독일어 사전에는 이 단어가 없습니다. 리트는 있습니다. 노래라는 뜻으로. 팔레스티나 리트. 팔레스티나는 이제 팔라스, 궁전의 노래, 이 궁중 사랑시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현대 독일은 아닙니다만 한번 들어볼까요? 2분짜리니까 뭐 길지는 않습니다. Du alles lebe ich, wir werde sieht min sündig Gläugel sie. Das leere Land wohnt euch die Erde, dem man so viel will. 요 그림에서도 보면은 이사의 머리 위에 지금 이 막 높은 고급 민내 같은데 지금 여인이 머리 위에 올라가 있고,
geschehen, des ich ihr bat. Ich bin kommen. 이제 연인을 놓고 어떤 귀부인을 자기가 연마하는 귀부인을 놓고 서로 기사들끼리 대결도 하고 한 명이 목숨까지 이럴 수도 있어요. An die Stadt, da dort, wenn ich liegen brach. 전부 여인들은 이렇게 위에서 구경하고 있고 밑에 기사들이 또 사고 있고. 이제 조금 다르죠 이제. 남자들이 오히려 이 기부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입니까 남성입니까? 이렇게 보면 여성 같기도 하고 벽화로 봐서는 있는데 여기에서는 보면 이제 발트폰드의 보겔바이드의 생각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 똑같이 말을 타고 또 똑같은 위치에서 서로 이제 사랑하는 장면이 나와요. Schon lang die Kunde wäre, was ich der noch gesehen. So bist du wir alle wäre, was ist Wunders nie geschehen. Lasst ein Hart, ein Ingewahr, der über alle Engel schar, was das nicht ein Wunder gar. Sich einer offen, als der Menschen reine sieht. Dorits sich lieber offen, als wir eigen. 이 십자가가 되고 약간 예수님 같은 지금 모습인데 어쨌든 십자군 전쟁식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Anders waren wir verloren, wohl die Sperrkuh Sonne vor. In ihr Heiden, das ist ihr Zorn. 자, 이제 연인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지금 여인이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발트폰드 보겔바이드와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그림 중. 그래서 우리가 아마 조금 여러분이 비교할까봐 장을 줬습니다. 다시 텍스트로 돌아가면은 두 번째 시 중에 여인이여 이 환을 받아두시. 여기서 이제 현대 독일에서는 크란츠라는 표현은 그대로 나오네요. 그죠? 네. nemt도 이제 nemen 동사 생각하면 좀
이렇게 알파벳이 좀 다르지만 표현할 수 있다. 받아달라. 예인이여. 그 다음에 이겐 한 이화하는 합니다. 이 시는 배경이 야외입니다. 그래서 야외시라고 하는데 이 발트가 여기서 이제 1인칭 화자로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시에서는 보면은 귀부인이라는 호칭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데 그렇지만 예전에 고급 민내에서의 그런 신분이 높은 상류층 여성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은 아니고 아름다운 소년데 신분상으로 조금 높은 여자입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모든 여자를 다 포함한 데 있죠. 여자야. 여기서는 이제 아름다운 신분이 높은 소녀입니다. 그래서 예은이여 이 화환을 받아주오. 그렇게 나는 어느 아름다운 소녀에게 말. 바로 나오죠. 아름다운 소녀. 그래서 이런 어떤 표현이나 그 시인의 행동을 볼 그 당시 궁정의 기사계급 출신이 감정이 이제 기사계급 출신이겠죠. 시골 처녀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의미로 다발을 건네면서 자기가 성을 주기를 요청. 그런 내용. 여기서 1인칭 화자는 만약 자기에게 금은 보석이 있다면 그것으로 그 소녀의 머리에 장식을 해주겠다라는 표현도 지금 이 시에 보면은 뭐 화환, 꽃다발이죠. 또는 꽃을 꺾는 거. 그 다음에 욕망의 장소 이런 게 사랑을 성취하고 싶은 이 시인의 욕망을 좀 비유적으로 표현했는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일부 비평가들은 이 시에서 1인칭 화자가 꼭 남성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이해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성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을 조금 보면은 이게 지금 나오죠. 그녀는 내가 준 것을 받는다. 잘 교육받은 어린 소녀처럼. 그녀의 볼이 발그스레해지고 백합 같은 피부가 장미처럼 변한다. 부끄러워서 얼굴이 약간 빨개진단 말이죠. 여인은 수줍어 눈을 아래로 지그시 감고 고마움의 표시로 가볍게 목례를 하네. 그게 나에겐 보상이라네. 아마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녀가 내게 좀 더 베푼다면 나는 이를 혼자 몰래 간직하리라. 마음속에 이제 간직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결국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상호 간의 어떤 교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호성에 기반한 어떤 상대방에 대한 어떤 응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방적으로 한쪽이 사랑을 노리고 한쪽은 반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녀는 이 남자 선물을 받아들이죠. 옛날처럼 귀부인처럼 거부 안 합니다. 고급 민내에서는 뭐 거절은 당연했죠. 예전에는. 그리고 그게 정상으로까지 보이고 그랬는데 현재는 안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소녀가 또 뭐 굉장히 속물적이고 천박한 건 아닙니다. 이 소녀는 신분과 명망이 있는 고귀한 소녀입니다. 그래서 소녀가 속마음을 어쨌든 옛날처럼 감추지 않고 여기 뺨이 아까 붉어진다는 그죠? 백합 같은 피부가 장미처럼 변하네 이런 표현이 지금 여기 아까 나왔잖아요. 그죠? 부러웠어. 그죠? 그 다음에 여인은 수줍어 눈을 아래로 지그시 감고 고마움의 표시로 가볍게 목례를 하네. 이렇게 반응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기의 어떤 감정을. 그죠? 그래서 예전과는 확연히 다르죠. 이제 사랑의 감정이 표현이 되는 겁니다. 상대방도. 그래서 이 소녀가 상대방 남성이 자신에게 뭘 원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에게 이제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게 아니고 살며시 목례를 하면서 이렇게 응답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녀의 반응이 이렇게 민내를 노래하는
사람이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자기가 막 갈망했던 그런 답변입니다. 얼굴을 붉히면서 그 상기된 소녀가 부끄러워하면서 이렇게 목례를 하는, 이게 이제 이 시에서는 가장 절정에 해당되는 부분. 그래서 이 소녀의 반응이 지금까지는 완전히 다른 정말 혁신적인, 발트 폰 데어 포겔바이데, 이게 그 고유한 민내장의 어떤 특징입니다. 그래서 발트가 이렇게 이제 말이 유창하고 또 그러면서도 완묵한 소녀의 행동, 또 어떤 몸짓, 뭐 이런 것에서 그 어떤 내면의 가치, 적극적인 사랑이 이제 밖으로 드러나게, 표현되게 한 거죠, 시에서. 이런 게 보면은 이제 굉장히 많이 달라진 거죠. 높은 빈도가 나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또 사연을 보면은 이 두 연인 간의 어떤 사랑의 성씨가 또 암시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죠? 볼까요? 내게 그처럼 행복했던 적이 있을까? 우리가 눈 풀밭 주위로 나뭇잎들이 힘없이 떨어지네. 이제 야외 맞죠? 여기에서 이 두 사람이 이제 사랑의 성취가 이 시를 통해서 암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랑의 어떤 성취가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꿈속에서 일어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이게 혁신적인 내용이지만 그 당시의 어떤 그 사회적 어떤 시선을 의식해가지고 이렇게 꿈속에서 일어난 것처럼 해버리면은 좀 비난을 덜 받을 수 있거든요. 귀부인이나 귀족들에게서, 그죠? 그래서 이 야외에서의 두 남녀 간의 애정 행위를 너무 적나라하게 노출시키고 그걸 현실 그대로 표현해 버리면은 또 비판받고 나중에 어쨌든 자기가 좀 굉장히 시인으로서 활동할 때 장애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슬그머니 꿈에서 이랬다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그 발트 폰데어 포겔바이데의 어떤 개방적인 어떤 시적인 내용이 어쨌든 그 당시에는 너무 혁신적이니까 청중들에게 어떤 쇼킹한 그 측면을 조금 완화시키려는 그런 계획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서술기법상 꿈으로 처리했다. 연인들이 사랑 장면을. 그렇지만 이 시 내용의 효과는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꿈에서 깬 시인이 꿈에서 보았던 바로 그런 소녀를 실제 현실에서 찾으려고 이제 주위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인들의 눈을 들여다보기 위해 모자를 살짝 밀어 이마를 드러내 보여달라고 부탁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여인들이 실제 현실에서도 꿈에서 봤던 그 소녀처럼 좀 솔직해지고 자기의 마음을 좀 대담하게 표현하기를 희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의 마지막 예는 새로운 민내의 개념을 이제 확실하게 표현하는 발트의 의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이걸 이제 꿈으로 처리해 버렸으니까 꿈에서나 상상할 수 있는 좀 이상적인 상황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것이 실제의 사회적 현실이 되기를 어쨌든 바라는 게 이 시인의 소망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리수 나무 아래서, 물론 이게 현재 독일어로 하면 운트 데어 린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제 운더 이렇게 돼 있는데 표현은 옛날식 표현이지만 단어지만은 오리수 나무 아래서라는 뜻입니다. 이 시에서 보면 진정 사랑하는 여인이여 내 꽃다발을 받아줘. 그 앞에 우리가 했던 두 시하고 이제 같이 낮은 민내의 어떤 특성을 잘 보여주는 시가 이제 이 보리수나무. 그래서 이 시에서 보면 남녀 간의 사랑의 결합이 아주 사실적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여성 화자가 등장하면서 혼자 말하는 형식으로 사랑의 순간을 회상합니다. 그래서 이게 당시로서는 굉장히 좀 이례적인 겁니다. 가장 이제 좀 달라진 점은 이 여성이 소녀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 여성의 사랑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싶어하는 마음 이게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숨기고 싶은 마음 이게 서로 이제 모순되는 마음이죠. 이게 다 이제 동시에 표현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시적인 자아, 서정적인 자아는 이 사랑에 대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표현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 노래를 잠깐 볼까요? 보면은 여기 나오죠. 들판의 보리수 나무 아래 우리가 함께 머물렀던 그곳에 보이나요? 사랑스레 짓눌린 꽃과 풀들. 골짜기의 숲 앞에서는 꾀꼴꾀꼴 나이팅게일이 아름답게 꾀꼴꾀꼴하면 개구리 우는 소리 아닌가요? 개골개골입니까? 의성어니까 막 우리가 이해합시다. 여기서 보세요. 사랑스레 짓눌린 꽃과 풀. 그러니까 꽃과 풀 위에 두 사람이 누운 거예요. 그러니까 짓눌린 거죠. 누운 자리에. 그죠? 이건 이제 앞에 시보다 더 대담하죠. 이제 상상이 아닙니다. 어? 꿈속에서 뭐 이런 게 아니고 실제 있었던 사랑을 노래한 거. 위에도 나오지만 지금 보세요. 여기 나오죠? 나는 나갔네 불밭으로 내 연인은 이미 나보다 먼저 와 있었네. 그가 나를 반겼네.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이제는 꿈속이 아닙니다. 실제 야외에서 자연 속에서 경험한 내용을 시로 표현한 거예요. 여기 밑에 나옵니다. 들판의 보리수나무 아래 우리가 함께 머물렀던 것 보이나요? 사랑스레 짓눌린 꽃과 이 시가 굉장히 이제 대담하게 두 연인간의 노래하고 여기 보면 새, 보리수 이런 게 이제 많이 나옵니다. 사랑과 관련된 어떤 표현에서 빠질 수 없는 그 당시에 자연 속에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죠. 이 시가 이제 보면 이제 그 당시 이제 여성의 이 소녀의 독백 형태, 혼자 말하는 형태를 취했던 점이 좀 특이하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시에서는 시인의 고유한 세계관과 사상이 방랑 시인들의 관능성과 여태까지 없었던 생각할 수 없었던 관능성입니다. 에로틱한 면이죠. 관능성과 초기 도나우 지방 민내장의 이들 시에서는 파트너 간의 계급적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연애관과 만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의 내용을 보면 그 장소가 이제 실내가 아니고 야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시 여인이여 화환을 받아줘 처럼 야외인데 보면 그 시에서 묘사된 꽃이 꺾인 부분, 그 짓눌린 풀들 뭐 이런 게 어쨌든 은유적인 표현 아닙니까? 당연히 그 당시 연인의 사랑의 흔적이죠. 그 들판에 누운 거예요. 꽃 위에, 풀 위에 누워서 서로 에로틱한 사랑의 행위를 했죠. 그 흔적이 지금 표현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연으로 넘어가면 사행에서는 한 소녀가 마치 천국에 있는 듯이 사랑의 행복감에 도취된 상태를 또 표현합니다. 이런 식구가 나옵니다. 그는 나를 반겼네, 성녀여.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해석이 이제 다양할 수 있는데 세 가지 정도 해석이 가능하답니다. 첫 번째는 이 연인이 소녀를 성녀같이 반겼다는 의미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성녀라면 성모 마리아를 생각할 수 있죠. 성모 마리아여 이렇게 외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연인이 소녀를 부르는 호칭일 수도 있다. 이렇게 세 가지 해석 가능성이 있답니다. 만약 이 표현이 나를 성모 마리아처럼 반겼네라고 우리가 해석한다면은 이것은 중세사에서는 어떻게 보면 신에 대한 불경지입니다. 성모 마리아는 이 관능적인 에로틱한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급 민니에서 귀부인이 자기 위치에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고 이제 그 위상이 있는 위치에서 사랑의 대상만 되지 받아들이지는 않죠. 거기에 반해서 이 시에서는 뭐가 다릅니까? 소녀의 감정이 대단히 적극적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리고 이 소녀는 연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감합니다. 그래서 이 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가 이제 보면 그 시 내용에 보면은 단어들 중에 뭐 보리수나 새라든지 뭐 이런 서정적인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바르트 시에서는 이런 연인을 잃을지 모른다 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고급 민내에서는 이제 그런 걱정이나 두려움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바르트 시의 특징입니다. 여기도 나오다시피 이전의 독백, 모놀로그나 또 교체가 등장하는 여성은 대개 시간이 제법 흐른 과거의 사랑을 떠올리면서 연인을 잃은 것을 탄식하고 슬퍼하는 게 많은데, 그러나 바르트에서 보는 소녀들은 사랑의 모험을 한 바로 직후이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한 연인을 의심 안 하죠.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조금 다릅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바르트가 선보인 새로운 고급민내라고 있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새로운 고급민내는 바르트와 예전 고급민내의 화해인가 물음표가 있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물음표는. 그래서 새로운 고급민내는 민내장에서는 공간적 배경으로 궁중세계가 나타나고, 낮은 민내에서는 귀부인이라는 호칭도 역시 다 포함이 된 데 있죠. 새로운 고급민내가 예전의 고급민내와 다른 점은, 여기서 말하는 귀부인이 이제 예전의 고급민내처럼 상류층 여성이 아니라 평범한 모든 여성이 다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좀 다르죠. 일반 여성도 다 포함되고. 자, 그러면 모든 가치 질서를 정하는 예인이여 라는 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쳐야 되는데 시간이 어떻게 되면 한번 봅시다. 벌써 48분이에요. 거의 다 했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시간이 초과되더라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에 대한 해석도 아마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시에서 진실한 사랑이라는 자기의 민의 개념을 또 조명하면서 자신의 문학적인 위치나 그 발전 과정에 대해서 이 시를 통해서 이제 표현을 하고, 그래서 이 시가 민내장의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일종의 체계성을 보여준다, 이렇게도 비평가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바르트라는 인의 연구뿐만 아니고 민내장에 대한 연구 전체에서 문학사적으로 볼 때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용의 여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중용의 여인. 그래서 이 여인은 가르침을 주고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용이라는 것은 이제 한쪽에만 치우치는, 그죠? 그런 건 아니죠. 뭐 이제 양쪽을 다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양쪽을 다 어우르는 게 중용 아닙니까? 너무 모자라서도 안 되고 넘쳐서도 안 되는, 적절하게 행동하는, 그게 중용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바르트가 이 고급 민내와 낮은 민내 사이에서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좀 방황했고 낮은 민내 쪽으로 이제 기울였지만, 나중에 이제 말년에 가서는 둘 다 포용하는 그런 어떤 입장, 그죠? 그래서 조금 한 걸음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뒤로 물러난 느낌도 있지만, 어쨌든
중용을 표방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이 시에서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낮은 민내를 부를까 고급 민내를 부를까. 내게는 힘겹다. 너무 낮은 민내 때문에 죽을 것만 같고 너무 높은 민내는 나를 병들게 한다. 오 무절제의 예니여 나를 공경해 두지 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형식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낮은 민내는 좀 열정적이고 관능적인 욕구, 에로틱한 측면은 만족시키지만 윤리적인 부분이 조금 부족하고 고급 민내는 또 너무 그 가슴과 영혼은 좀 열정적으로 불타오르지만 에로틱한 측면이 너무 없으니까 이것도 비현실적이고 그래서 이제 절충안으로 발트가 아마 진실되지만 그러나 절제된 사랑 이렇게 좀 절충한 시가 이제 이 중용의 시라고 이게 이제 진술한 사랑이고 어떤 한 인간에게 모든 걸 그 당시 사회의 어떤 한쪽 측면에만 비치는 게 아니고 그 당시 사회에서 다 어쨌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을 자기가 표방해야 되니까 아마 이런 절충안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한 것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에서는 고급 민내의 상황에서 즉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기대하지 않는 기사죠.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 시에서 조금 특이할 만한 것은 발트가 고급 민내의 전통에 머무르고 있지만 그가 체념하기보다는 자신의 봉사가 귀분에 대한 봉사가 가져올 수 있는 기쁨을 노래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슬픔과 비만 듣고 사랑에 대한 어떤 수용을 기대 못했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볼까요? 연인이자 곧 귀부인의 모습을 나는 당신에게서 보고 싶다. 귀부인이지만 또 연인이 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트의 고급 민내에 등장하는 귀부인이 어쨌든 예전 오스트리아 지역의 연애시에 등장하는 연인, 일반 여성과 같은 그런 연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발트가 이제 민내 개념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새로운 해석에서 어쨌든 사랑의 완성이 이루어져야 된다. 일방적으로 여성에 대한 분모만 있어서는 안 되고 두 사람 간의 상호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연인이라든지 달콤한 말이라든지 이런 직접적인 사랑의 느낌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인을 지칭하는 이 낱말들에 대해서 발트가 남자를 나타내는 말로 또 이제 표현되는 단어도 나옵니다. 이 뒤에 보면은 브리운, 게젤레 이런 단어는 아직도 살아있죠. 남자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머스마 이런 식으로 약간 남자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 남정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단어. 연인과 짝을 이루는 그런 대칭적인 남성을 표현하는 말인데 이런 표현들이 이제 발트시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거의 다 했고 지금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결론부 내용을 요약하면서 이제 끝을 내겠습니다. 이 민내장이라는 것이 개인적 체험을 추구하는 어떤 주관적인 어떤 서정적인 주관적인 시문학의 출발점이 되는 게 이 민내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본격적인 현대 서정시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중세의 민내장을 보고 있는데 이런 게 다 역사적으로 앞서 있었기 때문에 이제 현재의 서울시까지 온 거죠.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서정적 체험은 이미 이렇게 12세기에 인 발트 폰드의 포겔바이덱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발트가 남긴 작품들을 쭉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민내장을 쓴
시인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 성향의 참여 시인이다. 그 당시 어떤 고정된 사회적 관념의 틀을 깨기 위한, 그죠? 안가주망적인 그런 어떤 시도를 한 시인이 발트입니다. 그래서 발트가 우리가 다룬 텍스트에서 다룬 이런 시들 말고도 십자군 원정을 노래한 프로이츠 축스 리드 나오죠. 근데 독일어 그대로죠. 프로이츠 축스 리드 십자군 행진 혹은 원정, 그다음에 리드 노래죠. 이런 노래도 시도했고, 그 다음에 일종의 교훈 시인 연구 이런 것들도 이제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어권 최초의 정치 시인이라고도 또 불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발트는 특히 이 민내장과 관련해서 가장 이 사람의 혁신성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텍스트에서 중심 인물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내의 현실감, 고급 민내의 어떤 비현실감이 아니고 민내의 현실감, 그리고 두 연인 간의 사랑의 성취감, 이런 게 이제 제일 중요한 목표죠. 그래서 초기에 고급 민내가 그 당시 사회적 그 어떤 관습 내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을 이제 발트가 노래를 하면서 그 당시 사회적 관습의 틀 내에서 이제 머물렀던 것을 이제 벗어나서 이제 이런 추상적이고 공허한 궁정에서의 어떤 유의만을 추구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너무나 현실과는 괴리되는 모순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발트의 중요한 역할이 이런 점에서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거의 다 했습니다. 발트의 새로운 민내 개념을 이제 한이란 비평가가 요약한 요 내용을 잠깐 마칩니다. 발트의 민내장은 그 당시 사회적 현실을 포착한다. 그는 실천을 추구하고 그 가능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여성 파트너 가운데 적어도 자신의 역할에서 요구받는 것을 실천할 준비가 된 사람만이 민내와 민내 칭송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한쪽에서만 남자 기사만 그렇게 구애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비현실적이라는 거죠. 발트가 생각하는 그 인간상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사회만이, 즉 방어성이죠. 커뮤니케이션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사회만이 민내장에 합당하다. 민내장은 단순한 재현의 수단을 넘어 이와 같은 실천의 간접 잣대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제 발트의 새로운 민내 개념을 요약을, 이 요약이 우리가 지금까지 텍스트 내용을 핵심적인 부분 요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우리가 중세의 서정시 민내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바로크 서정시라든지 좀 뒤쪽으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좀 근대 이후의 시인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시인들 넘어가야죠. 오늘 좀 시간이 길었는데 50분 넘었겠죠? 58분이네요. 여러분 오늘 1시간 가까이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모습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